커버력은 비비크림인데도 불구하고 상 정도의 커버력입니다. 얇은 제형인데도 불구하고 텁텁해 보이는 현상이 보여서 아쉬웠어요. 내 본연의 피부결을 덮지 않고 살려주는 느낌이라 얇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실 거예요. 바르고 직후에 부분적으로 피부가 허옇게 들뜬 현상이 보여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안녕 피탐찌들, 뷰드름 유튜버 인스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드디어 요청 주셨던 핫한 비비크림 5가지 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도 제 여드름 모공 흉 피부에 날 것으로 한번 담아봤으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셀퓨전시 스킨 블레미쉬 밤 인텐시브 비비크림인데요. 먼저 제형은 기름진 제형이면서 흐르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고 밀도 있는 제형이에요. 피부에는 바르는 순간 유분감이랑 매끈한 느낌이 같이 느껴져서 빳빳한 발림은 아닙니다. 바른 다음에 피부를 보면 커버력이 강력해서 놀랐는데요. 미샤 제품이랑 차이점은 셀퓨전시 제품이 피부 표현이 더 섬세하고 깔끔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소량으로도 여드름이나 색소 침착 같은 붉은기가 속 시원하게 커버되는데 모공이랑 흉 피부결이 섬세하게 메워진 느낌. 그리고 저는 토니모리 광채 비비보다 이 제품이 더 글로우 제품이라고 느꼈을 정도로 약간은 기름지면서 광채가 바로 느껴지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피부에 밀착이 바로 짭짭 그 자리에서 붙는 타입이라 얇은 타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부 표현이 매끈하고 쫀쫀해 보이더라고요. 다만 바른 직후에 만지면 약간은 제형감이 묻어나는 편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묻어남 없이 세미매트하게 변하긴 하더라고요. 컬러는 옐로우 채두기가 부족하고 허옇게 떠 보이는 22호 컬러 정도로 느껴졌는데요. 신기한 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제 피부에 자연스럽게 안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크닝이 없어서 만족했어요. 커버력은 비비크림인데도 불구하고 상 정도의 커버력입니다. 특히 여드름, 색소 침착 같은 붉은기 커버가 속 시원하게 잘 돼요. 모공 커버도 블랙헤드 톤 커버가 정말 강력하게 되는데요. 다만 커버력이 워낙 높다 보니 자칫하면 도톰하게 올라갈 수 있어서 양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전반적인 들뜸도 보이니까 최대한 가볍게 사용하는 거 추천해요. 지속력에서는 깨끗하게 유지돼서 놀랐는데요. 코 옆에 아주 미세한 끼임 제외하고는 다크닝도 없고 속건조도 안 느껴져서 피부도 편안하고 특히 밀착력이 정말 좋아서 커버 지워지는 거 없이 피부결이 처음이랑 비슷하게 이쁘게 유지되더라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아쉬웠던 컬러가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제 피부에 자연스럽게 안착돼서 더 이쁘게 유지됐어요. 그렇다고 어둡게 다크닝 느낌으로 변하는 건 또 아니라서 다크닝 싫어하는 분들도 만족하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요청이 정말 많았던 미샤 M 초보양 비비크림인데요. 저는 22호 은은한 베이지로 구매했어요. 먼저 제형은 흐르지 않을 정도로 되직하고 약간 기름진 제형이더라고요. 저는 꾸덕하다고 느꼈을 정도라 완전 얇은 타입의 비비크림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기한 건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유분감이 있다 보니까 되직한 제형인데도 불구하고 피부에는 비교적 매끈하게 펴발리더라고요. 피부에 쫀쫀하게 밀착이 붙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바른 다음에 피부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자빈드 서울의 윙크 쿠션이 생각날 정도로 여드름 색소 침착이 강력하게 커버되면서 특히 큼직한 모공 흉 커버가 너무 잘 돼요. 그리고 커버력이 웬만한 파운데이션 뺨칠 정도로 높은 편이고 붉은기 특유의 컬러를 잘 잡아줘서 다 바른 다음에 보면 진짜 빈틈없이 반딱반딱한 도자기 피부 표현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윤광 때문에 그런지 생각보다 엄청 두꺼워 보이지도 않고 피부 표현이 건강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바를 때는 기름진 글로우 타입인데 시간이 지나면 적당히 세미매트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컬러가 매우 아쉬웠는데요. 눈으로 봤을 때도 붉은기랑 햇빛이 섞인 25호 정도로 보여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피부에 발랐을 땐 그 정도는 아니고 약간 햇빛이랑 혈색이 부족해 보이는 22호에서 23호 컬러 정도로 느껴지더라고요. 컬러 때문에 쓰기 어려울 것 같다고 느꼈을 정도라 너무 아쉬웠습니다. 큰 모공 흉 피부는 이쁜 컬러의 파데랑 믹스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버력은 진짜 상 정도의 커버력인데요. 특히 여드름, 색소 침착을 자연스러운데 강력하게 커버해줘서 매끈 도자기 표현이 됩니다. 또 모공 커버도 만족했는데요. 되직한 제형이다 보니 모공 구멍을 아주 메우듯이 커버해줘서 마치 내 모공이 원래 없었던 것처럼 커버가 되더라고요. 아주 미세한 들뜸은 보이긴 했습니다. 지속력에서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는데요. 우선 햇빛 다크닝이 많이 보여서 목이랑 차이가 날 정도로 피부가 어두워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유분감이 많은 제형이라 저는 건조함은 생각도 못했는데 의외로 메마르는 건조함이 많이 느껴져서 피부가 불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른 직후에는 유분감이 느껴졌던 그 제형감이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매트하게 변하거든요. 그러면서 제형이 굳고 피부도 퍼석하게 마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건조해서 들뜨는 부분도 보이고 무엇보다 피부가 처음보다 두꺼워 보이는 느낌으로 변해서 아쉬웠습니다.
다음으로는 토니모리 루미너스 여신 광채 비비크림인데요. 저는 2호 차분한 베이지로 구매했어요. 먼저 제형은 미샤보다는 덜 되직하긴 한데 토니모리도 적당하게 되직한 타입이고요. 신기한 게 짰을 때 제형은 되직하고 크리미한 느낌인데 피부에 바르는 순간에는 약간 워터리하게 살짝 녹아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와는 달리 피부에는 얇게 밀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 이름이 광채 비비라 글로우한 느낌일 줄 알았는데 제 피부에는 오히려 세미매트로 느껴지더라고요. 끈적이거나 글로우한 느낌 전혀 없이 피부에 얇고 빠르게 밀착이 돼요. 특히 피부에 있는 구멍, 모공이나 흉을 메워주듯이 커버를 해주고 붉은기 커버가 정말 잘 돼서 놀랐어요. 전반적으로 피부 결을 고와 보이게 만들어주는 느낌입니다. 다만 바르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금세 파삭하게 마르듯이 픽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바르고 직후에 부분적으로 피부가 허옇게 들뜬 현상이 보여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컬러는 옐로우 채도끼가 부족하고 살짝 떠 보이는 22호 컬러로 느껴졌고요. 커버력은 비비크림인데도 불구하고 얇은 파데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상정도의 커버력이에요. 특히 붉은기랑 결 커버가 매우 잘 됩니다. 모공 커버도 블랙헤드 톤, 페인 모공 커버가 정말 속 시원하게 잘 돼서 놀랐는데요. 다만 전반적으로 아주 미세한 들뜸이 보였습니다. 지속력에서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는데요. 유분이 나오거나 지속력이 와장창 무너지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처음에 느꼈던 그 들뜬 현상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특히 코 주변은 약간 지저분하다고 느껴졌고 심한 정도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메마르는 매트한 느낌이 느껴져서 피부가 엄청 편안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닥터자르트 더 메이크업 B3 베리어 뷰티밤 비비크림인데요. 저는 쿨톤 추천인 1호 라이트로 구매했어요. 2호는 웜톤 사용입니다. 먼저 제형은 딱 짰을 때는 되직한 제형인데 의외로 속에 수분감을 많이 머금고 있더라고요. 바르는 순간 약간 묽게 녹으면서 피부에 얇고 부드럽게 발려요. 비비크림 특유의 빳빳하고 꾸덕한 느낌 없습니다. 피부에 바른 다음에 보면 얇게 밀착된 모습인데요. 이 제품은 윤광이나 광채보다는 산뜻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 깊은 모공이나 흉까지 강력하게 커버해주는 느낌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신기한 부분이 제형 자체에서는 촉촉함을 머금고 있어서 바른 직후에 살짝 묻어남도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피부를 자세히 보면 전반적으로 건조해서 들뜨는 현상이 바로 보이더라고요. 얇은 제형인데도 불구하고 텁텁해 보이는 현상이 보여서 아쉬웠어요. 뭔가 피부에 조화를 이루면서 착 안착되는 게 아니라 얇은 한 겹이 피부 위에 허옇게 얹어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덧바르기도 해봤는데 그러면 피부 표현이 또 두꺼워져서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도 어렵고 그렇다고 섞어서 쓰자니 그 정도로 모공 커버를 잡아주는 느낌도 아니라서 저한테는 좀 애매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컬러는 옐로우나 베이지 계열보다는 신기하게 상아빛, 연노랑빛의 21호에서 22호 정도의 컬러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여드름의 붉은기나 색소 침착의 푸른 컬러를 감싸주지 못하고 피부에 한 겹 허옇게 얹어진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습니다. 커버력은 중상 정도의 커버력인데 덧바르면 상상상 정도로 쌓이는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덧바를수록 피부가 확 두꺼워 보여서 한 겹만 바르는 걸 추천해요. 블랙헤드 모공 커버는 얇은 제형인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코 정면이나 옆쪽에 전반적으로 하얗게 들뜬 끼임 현상이 보여서 아쉬웠습니다. 지속력에서는 우선 바르고 1시간 정도 뒤부터 속건조가 많이 느껴져서 피부가 편안한 느낌은 아니었고요. 밀착력은 좋은 편이라 처음이랑 비슷한 정도로 커버는 깔끔하게 유지됐는데 아무래도 건조함 때문에 그런지 피부 전반적으로 퍼석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습니다. 다음으로는 쿼치 리커버리 카밍 블루미쉬 밤인데요. 저는 2122호로 구매했어요. 근데 이 제품은 눈에 익으시죠? 제가 요즘 메이크업 할 때마다 쓰고 있었던 제품인데 의외로 요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얼굴 전체에 단독으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원래 저는 단독으로 쓰진 않고 쿠션 쓰기 전에 얼굴 중앙에만 톤 밝히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먼저 제형은 촉촉함이 정말 많아요. 비유하자면 비비크림에다가 수분 세럼을 섞은 것처럼 엄청 얇은 제형이고요. 유분감 느낌이 아니라 수분이 많이 느껴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펴바를 때도 스무스하게 펴발려서 뻑뻑함 1도 없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바른 다음에 보면 진짜 맑고 섬세하게 올라간 모습인데요. 마치 지베르니 촉촉이 쿠션처럼 피부가 약간 물방울 같이 표현되는 게 특징이에요. 신기한 게 촉촉함이 가득한데도 밀착력은 좋은 편이라 겉돌지 않고 피부에 바로바로 발리고요. 비비크림 특유의 묵직한 유분감 느낌이 아니라 수분감이 풍부한 느낌이라 피부가 엄청 가벼워요. 약간 아무것도 안 바른 느낌? 내 본연의 피부결을 덮지 않고 살려주는 느낌이라 얇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실 거예요. 근데 커버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파데 쿠션과
같이 쓰는 것 강추합니다. 손으로 만지면 직후에는 살짝 제형 묻어남은 있는데 시간 지나면 오히려 촉촉함이 좀 날아가면서 약간 매트하게 변하더라고요. 컬러는 잿빛이나 횃빛 아니고 정말 상아빛 베이지 컬러고요. 화사한 22호 컬러 정도로 느껴졌어요. 커버력은 수분감이 많다 보니 중하 정도의 커버력이고요. 더 빠르면 쌓이긴 하는데 촉촉함이 강해서 속 시원하게 쌓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얼굴 중앙에만 톤 밝히는 용도로 사용하면 딱 좋더라고요. 그 외에는 쿠션 발라서 믹스해줘요. 모공 커버는 마치 내 원래 블랙헤드가 별로 없는 것처럼 톤 커버가 정말 잘 되는데요. 다만 제형이 정말 얇다 보니 모공 구멍 자체를 덮듯이 메우는 느낌은 아니에요. 8시간 뒤에 지속력에서는 처음에 느꼈던 촉촉함이 많이 날아가면서 비교적 매트하게 마무리된 채로 지속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름이 잡히는 부위에는 미세한 크리즈 현상이 보이긴 했어요.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밀착력이 오랫동안 유지돼서 깔끔하게 유지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다크닝 현상이 없어요. 처음 느낀 안색이 좋아 보이는 상아빛 베이지 컬러감이 쭉 유지가 돼서 다크닝 현상 극혐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요청 주신 핫한 비비크림 5가지 리뷰 다 마쳤고요. 추천템으로는 셀퓨전시 스킨 블레미쉬 밤 인텐시브 비비크림, 그리고 커치 리커버리 카밍 블레미쉬 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난템으로는 미샤 M 초보양 비비크림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꼭 믹스해서 쓰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후회템으로는 토니모리 루미너스 여신 광채 비비크림, 그리고 닥터자르트 더 메이크업 B3 베리어 뷰티밤 비비크림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리뷰 마쳤고요. 제가 요번에 리뷰하면서 느낀 점은 왜 샵에서 그렇게 다른 파데랑 믹스해서 썼는지 알 것 같다. 물론 클레오스 비비크림도 그렇고 오늘 소개했던 그런 추천템들처럼 단독으로 써도 좋은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비비크림의 큰 특징을 꼽아보자고 하면은 깊은 모공이랑 흉을 진짜 메워버리는 듯한 그런 띡한 그 사용감 때문에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런 제품들의 뭔가 컬러가 아쉽거나 아니면 피부 표현이 아쉽거나 지속력이 아쉽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파데랑 믹스해서 써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후회템으로 소개해드린 제품들도 전적으로 제가 단독으로 썼을 때 느낀 부분들이라 이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에는 그 요청 주셨던 톤업 선 제품들 있죠? 그거 한번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궁금하셨던 제품들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추려가지고 언능 날 더워지기 전에 들고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